다른 거 볼게요. 자, 다른 거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 우리 현재랑 과거만큼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또 뭐 있냐면은요. 많이 어려워들 하는 거 있어요. 무슨 시제가 있냐? 완료 시제가 있어요. 완료. 현재 뭐 완료, 과거 완료에서 완료 시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생김새는 어때요? have 플러스 뭐 ed 형태, 뭐뭐 ed 형태. 원래는 뭐 과거 분사를 해서 past participle 해가지고 pp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have 플러스 ed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완료 형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완료 뭐라고 써있어? 완료 뭐 현재 완료하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대부분. 좋아요. 아주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I have eaten dinner. 아까 계속 밥 먹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죠? 저녁 먹는 얘기. 근데 I have PP 형태 썼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적용시키면은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밥을 먹어왔다? 그럼 내일부터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인가? 무슨 의미지?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말하면 살짝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완료의 어떤 엑기스, 완료의 개념, 핵심적인 개념 엑기스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요. 생김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영어는 뭐랬어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 그래서 생김새, 생긴 걸 딱 보면 답이 있어요. 얘 보세요. 근데 완료 기본적으로 have 플러스 pp, ed 형태, 과거 형태가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생김새 속에 have는 뭐예요? 현재네요, 현재. 그죠? ed 혹은 pp 형태. 얘는 뭐예요? 어쨌든 pp이긴 하지만 어때요? 과거형이랑 생김새가 똑같아. 과거. 현재랑 과거가 다 가지고 있네요. 현재랑 과거랑 다 가지고 있어요. 완료의 핵심 개념 뭐냐? 현재랑 과거랑 다 있다. 뭐냐? 과거는 과거인데 현재랑 연관된 과거. 이 개념을 합쳐서 과거는 과거인데 현재랑 연관된 과거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나 그냥 과거랑 똑같아요. I ate dinner랑 똑같아요. 사실 의미로만 보면 한글상 의미로만 보면 똑같아요. 나 밥 먹었어 이 얘기예요. 근데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는 과거야. 나 밥 먹었어라는 의미예요. 근데 현재랑 연관돼 있어요. 나 밥 먹었어. 근데 아니 밥 먹었다는 게 현재랑 어떻게 연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관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너 밥 먹었니?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야 너 밥 먹었냐? 이러면은 너 밥 먹었냐? 밥 먹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약간 뭐요?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너 밥 먹었냐? 아니 안 먹었는데. 야 좋아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뭔가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밥 먹었니? 안 먹었어? 그럼 지금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예요. 너 밥 먹었니? Did you eat blah blah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Did you eat dinner? 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랬네. 뭐요? 긴장감이 없죠. 그냥 그랬어. 그랬어.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have pp 형태로 써서 have you eaten dinner? have you eaten something? 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과거는 과거인데 현재랑 연관돼 있어. 너 뭐 먹었니? 근데 만약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자. 뭔가 현재랑 연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버렸어요. 아, 나 밥 먹었어.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밥 먹었어라는 이미지는 어떤 의미가 돼요? 밥 먹었어. 가로 열고. 밥 먹어서 너랑 밥 못 먹어. 밥 먹었기 때문에 과거가 그래서 너랑 지금 밥 못 먹어. 현재랑 연관이 있네요. 그죠? 그럴 경우에 주로 써요. 완료는 주로 핵심 개념이 현재의 모양도 가지고 있고 과거의 모양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과거는 과거이되 현재랑 연관된 과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생김새 보면 다 답이 있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근데 물론 막 밥 먹을 때 세세하게 뭐 지금 밥 같이 먹자고 얘기할 때 뭐 안 먹자고 할 때 세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나눠서 막 이렇게 꼭 얘기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어떻다 그 뉘앙스들이 알게 모르게 녹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뉘앙스까지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훨씬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막 강박관념 가지고 내가 밥을 얘가 먹다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 같이 먹자고 얘기해야 되니까 have you eaten으로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다 뉘앙스가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죠? 현재랑 과거랑 합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얘가 생김새 덕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생김새를 가만 보니까 여러모로 유용한 게 있는데요. 보세요. 얘가 완료 형태가 have 플러스 ed 형태예요. 자, ed 형태니까 아까 뭐요? tense 낮출 수 있죠. 근데 have를 had로 바꿔요. 뭐요? tense를 낮춰요. 그럼 had 플러스 ed 형태가 되면 뭐예요? tense를 낮추고 한 번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약간 변속기어 1단, 2단, 3단, 3기어처럼 낮추고 한 번 더 낮출 수가 있어요. 혹은 조동사가 나온 다음에도 텐스를 낮출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I can do it. 뭐예요? 나 할 수 있어.
그죠? 나 할 수 있어. 그냥 현재로 빡 긴장감 텐스 확 높이면서 나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음 거 볼게요. I could do it. can이 could로 뭐예요? 과거로 됐네요. 그럼 뭐예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나 할 수 있었어. 정말 과거일 수도 있고요. 약간 긴장감 개념으로 보면 나 할 수 있을 거야. 소심하게. 그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두 가지 의미.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싹싹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쨌든 I could do it. 나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봅시다. 나 할 수 있었어. 혹은 나 할 수 있을 걸 소심하게 얘기하는 건데 얘기를 좀 다르게 해서 나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그 당시에 과거죠. 할 수 있었을 거야. 소심하게 얘기해요. 그 뭐예요? 한 번 낮추고 또 한 번 또 낮추고 싶어. 나 그 당시에 말이지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I could 한 번 낮췄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었을 거야. 또 낮추고 싶어. 그럼 I could did it. 오케이, 좋아. 낮추고 한 번 더 낮춰. 이렇게 써야 돼요. I could did it. 근데 뭐예요?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잘못돼요. I could did it. 그럼 안 맞네? 근데 나 의미상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상 얘를 그냥 두로 바꾸면 얘랑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전달하고 싶은 의미상 나는 과거에 할 수 있었을 거야. 과거에 그랬었을 거야. 두 번 낮추고 싶은데 두 번 낮추자니 안 되네. 얘가 안 되네. 낮추긴 낮춰야 되는데 얘를 원형으로 써버려야 돼. 어떡하지? 어떡하냐면 그때 얘를 가져와 버려요. 어떻게? I could have done it. 뭐예요? 낮췄어요. 아까 한 번. 근데 여기서 못 낮추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have done을 쓰면 어쨌든 얘가 낮아졌으니까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온다는 규칙도 지키고 그러면서 ed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낮추고 한 번 더 낮췄네. 두 번 낮출 수 있네. 그죠? 생김새 덕분에 이렇게 두 번 2단 기하처럼 두 번 낮출 때 아주 유용하게 아주 쏠쏠하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I could have done it 하면 뭐냐? 나는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돼요. 위에는 나는 할 수 있었어. 밑에는 나는 할 수 있었을 거야. 과거로 갔다가 소심하게 한 번 더 약간 추측성을 한 번 더 바꾸고 그런 식으로 내리고 또 내리고 이게 생김새 덕분에 가능해진다는 거. 네. 근데 잠깐 요게 포인트인데 그냥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could have done 같은 경우는 거의 관용구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관용구처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could have done, could have pp 혹은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액 자체를 덩어리로 그러니까 could have pp 하면 뭐예요? 할 수 있었을 거야. would have pp는 그냥 would 쓰면 할 거야인데 한 번 더 소심하게 바꾸니까 할 거야 해서 했었을 거야. 그죠? 이런 식이 되고 should는 뭐예요? 해야 한다인데 should have pp면 해야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거의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해 두시는 게 그냥 확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그 문장에서 막 낮추고 한 번 더 낮춰서 텐스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리딩 할 때는 그리고 말하기 할 때는 훨씬 더 편하긴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시고 내리고 한 번 더 내릴 때 이렇게 쓴다. 이해도 해두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암기도 해주시면 금상첨화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팁이고요. 자, 이렇게 어떤 생김새 덕분에 아주 쏠쏠하게 쓰일 수 있는 것도 완료형이 있다라는 것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예요?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시제에 대한 얘기하고서 시제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제는 뭐다? 시제는 시간 개념으로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거다. 근데 거기에다 그것만으로 두면은 영어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 플러스 시제를 영어 사전에 쳐보면 뭐라고 나온다? 텐스, 긴장된 정도, 팽팽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시간 개념 플러스 긴장감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게 어떤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문 가지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 오늘 한 거 가지고 쭉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한번 강의 정리해보죠. 자, 잠깐만요. 일단 어떤 예문을 쓴 건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내가 말이야 복권을 샀어. 복권 산 다음에 내가 말이야 이 복권 당첨되면은 나 스포츠카 살 거야. 아주 멋진 스포츠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얘기해요? 나 말이야 복권 당첨되면 스포츠카 살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If I win the lottery, I will buy a sports car. 그죠?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듯이.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은 좀 어색해요.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좀 약간 어색해요. 왜냐? 자, 복권 당첨이 쉬운 일이에요. 현실적인 일이에요. 지금 현재로 썼죠. 현재 뭐랬어요? 텐스 확 높아. 눈앞에 확 있어. 마치 일어날 것처럼 확 들이대는 거야. 근데 복권 당첨이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복권 당첨은 당첨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는 현재로 써버리는 마치 안 될 일을 될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어색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sports car. 그쵸? 왜? 텐스를 낮춰요. 그래서 과거가 돼서 내가 옛날에 복권이 당첨됐었다면 말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오히려 약간 미래의 의미가 있어. 내가 말이야 미래에 복권에 당첨되면 말이지 내가 지금 산 복권에 당첨되면 말이지 오히려 미래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있는 것 같지만 쓸 때는 어떻게 된다? 현실성, 비현실성, 텐스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다? 과거를 써버린다. If I won the lottery, I will이 아니라 would. 한번 소심하게. 나 스포츠카 살 거야.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소심하게 얘기해야 되죠. 나 스포츠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가 더 문법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울리죠. 근데 위에로 쓰는 게 틀리냐? 틀리진 않아요. 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자, 여러분. 복권을 6개 번호를 맞추면 당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번호를 맞췄어요. 하나만 맞추면 여러분 당첨입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상황이 어때요? 와, 하나 맞추고, 2개 맞추고, 3개 맞추고, 4개 맞추고, 5개 맞췄어. 와, 하나만 맞추면은 당첨이야. 뭐예요? 텐스가 높죠. 긴장감이 높죠. 우와, 나 될 것 같아. 지금 눈앞에 보여. 당첨이 눈앞에 보여. 어때요? 텐스를 높여야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어울리죠. 야, 내가 말이야. If I win the lottery. 내가 복권 당첨되면 말이지. 강하게. 나 스포츠카 산다. 이렇게. 한 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게 더 어울려요. 보통 때 사자마자는 뭐예요? 이게 더 어울리고. 소심하게. 약간 안 일어날 거니까 소심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지금 당첨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럼 또 한 가지. 내가 복권 근데 5개 맞았는데 6번째에서 꽝 나왔어. 결국 그래서 꽝 나왔어. 그래서 아예 그냥 당첨이고 뭐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될 뻔했는데 말이야. 내가 복권 그거 이미 지나갔지만 어쨌든 그 복권 당첨됐으면 내가 그때 복권 당첨됐으면 나 그때 스포츠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때 복권 당첨됐으면 내가 스포츠카 정말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그 당시에 복권 당첨됐으면 그 당시에 과거고 복권 당첨됐으면 약간 비현실 텐스 낮추는 거에서 뭐예요? 2번 낮춰야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If I had 낮추고 won 낮추고 If I had won the lottery 내가 복권 당첨됐으면 말이지. 그랬으면 내가 복권을 샀었을 건데 말이야. I would 다음에 얘 다음에 소심하게 하면서 한번 내 그 당시에 복권을 샀었을 거야. 한번 여기에서 한번 더 낮춰야 돼요. 맞출 때 어떻게 한다? 완료 써가지고 어떻게? I would have bought a sports car. would에서 한번 낮추고 have bought에서 한번 낮추고 어떻게? 텐스를 두 번 낮추면 내 과거에 복권 당첨됐으면 말이지 내 그때 스포츠카를 샀을 텐데 이렇게 뭐예요? 과거로 가면서도 약간 텐스를 낮춰서 비현실적인 얘기 하면서까지 싹싹 녹아들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싶은 게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텐스를 단순히 그냥 현재, 과거, 미래 이게 어떤 시간 개념으로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일어날 일인가 그냥 소심하게 얘기하는 안 일어날 어떤 비현실적인 일인가에 따라서 현재를 쓰냐 과거로 쓰냐 2번 낮추느냐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제가 결정된다라는 거. 어떻게? 자, 정리 다시 한번. 시제는 뭐다? 단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 개념 플러스 시간 개념 물론 있지만 플러스 어떤 개념? 텐스 개념 어떤 개념? 즉 긴장감 개념 가지고 알아두셔야지 이런 리딩을 하실 때도 이게 확 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어떤 강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제 부분은요,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엑기스들을 확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EBS랑에서 제가 찍은 다른 강의, 스피드 리딩 강의나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문법적인 지식 아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막상 리딩 할 때, 스피킹 할 때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사실 저도 되게 많이 틀려서 쓰면서 물론 인식은 하지만 말해놓고 막 잘못 뱉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 들 때도 있고 이게 바로바로 안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많이 연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원포인트 문법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영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앞으로 뭐예요? 우리 매일매일 강의에서 이거 체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할 매일매일 강의에서도요. 되게 짧은 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텐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아주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문장 단위로 트레이닝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그 부분도 꼭 해서 체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체득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살짝 길었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